근데 저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 자체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서워하면 제가 볼 시작을 할수 때는 없어요. 실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왜 해? 실패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예, 그쵸.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이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판매를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캡틴 나나님을 저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나님은 제가 알기로는 또 서과장님 쪽에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고 판매도 굉장히 잘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주부 셀러들 중에서 정말 탑 오브 더 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 이제 주부분들도 많으시니까 이걸 보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느끼실 거고, 그런 이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캡틴 나나님 반갑습니다. 저는 네. 투트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유튜브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캡틴 나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인스타 마켓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잘 나가는 서과장이라는 채널 운영하는 서과장님의 교육에 천안에서 직영점을 맡아서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온라인 사업이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쿠팡 로켓도 하고 계시고, 자체 제작도 하고 계시고, 뭐 인스타 공구도 하고 계시고, 교육도 하고 계시고, 완전 재주가 많네요.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고 그렇죠. 계시면서 공세령 때문에 웃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한 60-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강의를 하는 거에 구매 대행을 하지만 저는 주력이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막혀 있는데 저는 방법이 없어서 한 개씩 보내는 거 항공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하고 배대지들이 운송을 따로 갖고 있으면 돌려서 이제 보내주고 좀 늦더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안 돼서 솔직히 저는 완전 반타작 났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지금 수입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온꿈사닷컴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택배 물량은 사실 좀 막히는 게 있는데, 주문하시는 양이 많으면은 택배로 안 오고 화물로 오거든요. 화물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70%의 양은 화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쓸 걸 그랬네. 어쨌든 간에 봉쇄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구매 대행 쪽에선 그랬는데 여기서 대처하는 법이 있다고 하면은 파이프라인이 좀 더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죠. 사실 제가요 3년 전부터 네. 여러분 중국 구매 대행만 하지 마세요.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고요. 수입도 하시고 국내 판매도 하시고 해외 판매도 하시고 수출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네. 결국엔 중국만 계속 하다가 사단이 나면서 그쵸. 일본 쪽으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그쵸. 네. 아마 이번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움직이거나 느끼실 것 같아요. 다시 중국이 회복되면 중국과 일본을 가거나 혹은 다른 파이프라인을 또 가져가실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쵸. 맞아야 아픈 줄 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쵸.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중에 단 한 분만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하실 거고요. 9분은 안 할 거예요, 또.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가장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파이프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지금 뭐 아까 얘기한 듯이 로켓도 하고 있고 국내 위탁 자체 제작도 하고 구매 대행 그 대량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지금 판매 쪽에서는 쿠팡 로켓이 좀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오, 쿠팡 로켓 주력이요? 오. 수입하는 거, 수입. 본인이 이제 네, 수입을 그쵸. 해서 그거를 이제 로켓에다 올려놓고 축축축축. 자, 그러면 그 로켓을 딱히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로켓은 작년 6월 달에 처음 배워가지고 시작을 해서 매출 막 키웠다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키우고 있기는 한데 실패한 원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좀 내역이 과욕 때문에 그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거든요. 그럼 그 아이디로 공급하는 상품들 더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재고가 이만큼 쌓이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아이디 만들어서 또 열심히 다시 키우면 되니까. 쿠팡 로켓도 있고 제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쿠팡 로켓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쿠팡에다 판매라는 거잖아요. 그쵸. B2C가 아니라 이건 B2B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적죠. 그럼 덜하죠. 결국에는 주거래처가 쿠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신경 쓰면 되고, 그러니까 B2C면 이제 한 개 한 개 판매하는 거 신경을 쓰는데 나중에 발주량이 늘다 보면은 막
몇십 개, 몇백 개, 막 나중에 1000단위까지 주문이 들어오니까 쿠팡이 이렇게 사가고 부진 제거는 반품도 시키지 않나요? 그건 Z. 아, 로켓은 로켓은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좋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게 또 다 팔려야지 다음 발주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게 AI로 팔리니까. 발주를 넣어주는 거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악용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던데 시장 흐리면 안 되는데 아쉬워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로켓이 굉장히 좋다. 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 유튜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로켓을 아까 하셨을 때 네. 주요 카테고리는 어떻게 하셔 선택하셨나요? 제가 딱히 어떤 카테고리를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하지 않고 저는 저의 감을 믿지는 않아요. 제가 소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하려기보다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시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맞는 거를 제가 맞춰가는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나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처음 초보자들은 자기의 감을 너무 많이 믿어요. 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 중에 머리를 비워야지만 새로운 맞아요, 걸 채울 맞아요, 수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참 캡틴 나나님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검색량도 보고 미래 트래픽도 예측을 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예측을 하고 하면서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요. 그지만 이제 그런 게 나아가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리스크가 줄어들죠. 데이터를 보고 하면요. 네. 감보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캡틴 나나님의 유튜브를 쫙 봤는데 네. 조금 최근에 많이 안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좀 아쉬웠어요. 인스타그램을 이제 아직도 하고 있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신다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 그만두셨을까요? 아, 제가 인스타 마켓을 처음 하게 된 게요. 네. 인스타 공구를 하고 싶어서는 아니었고 온라인에서 뭔가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인스타 공구를 돈 많이 번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캡틴 나나님은 이전에 정말 온라인 쪽하고 전혀 무관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회사원이었어요. 계속. 오, 진짜요? 네. 온라인하고 1도 그냥 연관이 거의 혼자 없었던? 블로그 운영 가끔 하고. 하고 인스타 같은 것도 그냥 친구들이랑만 하고 잘 하지도 않고 그런 와. 스타일이었어요. 인스타 공구 여왕인 거잖아요. 또 여왕까지는 또 제가 너무 쑥스럽네요. 극찬을 했어야 되는데 네. 여왕은 좀 별로였나? 너무 진부했나? 아니, 생각했었거든요. 아닙니다. 장난. 자, 그래서 그만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인스타 공고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스마트 스토어로 요즘 돈 많이 번데 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다가 공고를 이제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 공구는 보통 3일에서 한 5일 정도로 오픈을 해요. 그러면은 그 오픈 기간을 제품 판매를 위해서 뭐 소싱, 기획하고 글 쓰고 사람들 뭐 모으고 한 상품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재공고를 하긴 하지만 그게 다양하게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면은 잘 때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픈마켓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게 되고 점점 포션을 이쪽을 점점 더 넓혀가게 된 거예요. 오픈마켓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스타를 제가 직접 판매를 하진 않고요. 가끔씩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품을 공급을 해주죠.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 공구라고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기획하고 해갖고 내가 물건을 가지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스토어에 그 링크를 달거나 이거 어디 샀어요? 라고 물어보면 언니 뭐 제가 좀 있으면 들고 올게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막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 쪽은 아니시고 말 그대로 업으로 시작해서 딱딱딱 준비해갖고 절차대로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홈쇼핑 느낌처럼 그 한정된 기간 동안 그쵸. 예. 계속 다시 기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혼자 했어야 됐잖아요. 예. 저는 소싱처도 없었고 지금은 인플루언서들한테 제품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가운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때가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이겠네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왜요? 얼마나 되셨어요?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한 지 1년 반 이제. 이야 장난 아니다. 이게 참 사업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회사원이셨어요. 네. 그냥 평범한 주부시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한데 왜 직장을 그만두시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는 회사 생활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회의감을 좀 덜 갖게 되고, 근데 나온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사업이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업이라 하면 지금이야 온라인 사업하니까 별거 아니구나 시작하는 게 알지만, 회사를 다닐 때는 모르잖아요. 사업은 뭔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백이 있거나 이래야지만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여기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회사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회사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욕심이 또 있었고. 근데 또 회사 다니다 보면 다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제 일도 아니고 또 회사 일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같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회사 일도 좋아했고 회사를 사랑했는데 제 뜻대로 안 돼서 저는 더 큰 데 나가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회사를 안 다니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직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그래도 일을 잘한다고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약간 어깨 뽕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가서 이직 준비를 하는데 어디 가서 난 일을 잘할 거야 이 생각을 했지만 어디서도 저한테 면접 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뽑을 때는 저를 아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보잖아요. 면접 기회조차 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전 회사에서 다시 복직하라고 그러고 그나마 한 군데 이제 면접 제의가 온 데는 그 전 회사랑 비슷한 규모고 전 더 큰 데 가고 싶어서 나온 건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복직도 새로운 데 취직도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강제로 경력이 끊겼어요. 단절된 거구나. 네. 무슨 일 하셨어요? 전 해외 영업부였습니다. 해외 영업부? 네, 근데 반도체 쪽이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였고 전혀 상관없네요. 진짜 기술 영업 이런 기술 쪽으로. 영업이었어요. 퇴사를 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어떤 일 때문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력이 그렇게 끊겼잖아요. 저는 사실 돈을 더 벌고 싶다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를 잃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영어 이름이 나나예요. 그래서 나나킴이었는데 회사에서 항상 그 나나킴으로 사는 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 막 있는데 나나킴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제 일을 갖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온라인밖에 없었어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진짜 온라인 말고는. 당시에. 온라인밖에 없다가 하더라도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온라인밖에 없다. 온라인밖에 없고 온라인을 시작해야겠고 내 영상도 보고 서 과장님 영상도 보고 하는데 준비를 3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트리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본격적인 그 방아쇠 당겨진 그런 건 계기가 없을까요? 근데 그건 있어. 제가 좀 생각이 없어요. 아이 왜요? 생각이 없어서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해요. 부럽지 않았어요? 겁이 없어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뭐 실패하면 어때? 뭐 다시 하면 되고. 근데 저는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실패 자체가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서워하면 제가 볼 시작을 때는 할 수 없어요. 실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왜 해? 실패가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쵸.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이다. 잘 안 되면. 네, 이런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자를 낼까 말까 어떻게 하지 망설인다 맞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생각 없이 한번 해보세요. 사업자 낸다고 해서 회사 몰라요. 내면은 또 뭐라도 하게 돼요. 네, 그쵸. 맞아요. 네, 저질러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부동산과 사업을 저지릅니다. 그때 저질렀던 사람도 돈 다 벌었어. 부동산도. 그쵸. 제가 부동산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더 잘하면 되죠. 나중에. 이거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현재 매출이 조금 사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도 살짝 궁금. 네. 많이 했을 때 한 1억 2천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그 물류 때문에 좀 덜 받아가지고 저도 타격이 좀 컸어요. 예. 이번 달에 3천 정도 한 것 같고. 야, 이거는 뭐 반의 반토막인데요. 네. 와. 평소에는 한 5천에서 1억 사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판매 쪽에서만. 네. 또
강의도 있으니까 또 강의가 이게 또 되니까. 네,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마진은 얼마 정도 되세요? 판매 쪽에서만. 판매 쪽에서요. 글쎄요. 보통 1차 마진, 2차 마진 이런 거. 저는 그냥 한 달에 그냥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면 한 15%에서 20%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또 매출이 커질수록 점점 줄어들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운영비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쿠팡 로켓이 좀 돈이 안 돌아요. 네, 돈이 안 돌기도 하고 또 많이 떼가잖아요. 제가 공급가를 정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이제 막 아시죠? 알죠. 네. 그게 어쨌든 좀 1억 2천에서 15% 정도면은 약 2, 3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좋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1년 반밖에 안 되셨고 매출액이 1억 2천이면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확실히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네. 할만하죠. 장단점이 있죠. 직장 생활과 사업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네.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사실 아무도 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쵸. 너 요즘 잘 살고 있어?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내가 구구절절하게 다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그쵸. 네. 제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는 되게 폼나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사업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그럴 했을 수 때 있죠. 근데 그걸 또 일일이 다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쵸? 네. 주변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초반에 제일 힘들었었던 점이었는데 이런 얘기 안 들어요? 너도 스마트 스토어해?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스마트 스토어 할까? 인스타 해볼까 하면 야 요즘 개나 소나 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레드오션이잖아. 왜 내가 개나 소야? 맞죠?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그런 안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맞아요.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아씨 얘까지 들어온다고? 안 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면서 야 그거 별로 안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나요? 주변에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제가 규모가 안 크니까 누구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질 않았어요. 저는 이걸 또 공감대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제일 힘들었더라고요. 네. 가장 큰 동기부여는요, 우리 캡틴 나나님의 직장 생활 할 때와 달라졌을 때 이제 생활의 변화 이런 거거든요.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직장 월급이야 뭐 한 달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못 받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됐을 때 가족분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지금 생활 수준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죠, 뭐. 그러시구나. 왜냐면 보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월급보다 한 10배 버는 거. 월급을 많이 안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그렇다고 50만 원 받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너무 좋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최근에 어찌 됐건 간에 셀러가 주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소싱에 대한 철학도 있을 거고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본인만의 사업 철학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품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되게 판매할 때 중요한 거는 정말 많은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가 중요할까? 너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우선 노출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노출. 왜냐면은 그 노출 안에 이제 마케팅, 뭐 광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노출이란 거는 판매의 시작이잖아요. 예. 뭐 보여야지 고객이 사지. 그럼요. 예. 뭐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양을 많이 올려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최대한 많이 깔려야지 어쨌든 뭐 판매가 되는 거고 수동 같은 것도 내가 이거 판매하고 있어라고 최대한 많이 알려줘야지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타석에 많이 올라서야 그럼. 안타를 치든 삼진이라도 당한다. 그쵸. 이런 얘기 했던 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로켓 이야기 하시면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좀 뭐 부진적으로도 좀 가지고 있고 네.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내가 초보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정도로 가지 않았고 너무 지름길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행을 바랬죠. 뭔지 알아요. 과욕이 사실 그런 거를 불렀고 재고가 그때 7천만 원치가 쌓였어요. 이거를 보내야 돼가지고 수입을 막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계정이 막혀버려서 전 물류창고도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많이 팔았어요. 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저는 그게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커졌을 때 그렇게 생기는 것보단 더 커졌어, 그 생겼어도 쓰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하면 되니까.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대신 그렇게 요행을 바라진 않고 내가 좀 더 정도를 더 심도 있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해서 요즘에 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로켓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해서 BM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만 보고 지금 캡틴 나나님이 하는 비즈니스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유행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은 이제 쿠팡의 이제 윙 같은 거는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스마트스토어 올리는 것처럼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B2C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쿠팡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 저희 거를 판매를 해줘요. 저희 스토어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권이 쿠팡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 판매가 다시 이뤄지면은 쿠팡이 맨 처음에 뭐 2개만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발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쿠팡이 사가기 때문에 판매를 못해도 그건 쿠팡이 가져가요. 재고를 저희가 떠안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라고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나요? 그거 하기?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어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매출은 커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뭔가 매뉴얼이 있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좀 더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스스로 찾아야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먼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고 실행을 해야죠. 주로 그런 정보는 유튜브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어떻게 했길래, 어떤 요행이길래? 솔직히 말해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이제 컴퓨터가 발주를 하거든요. 이제 네. 그 시스템을 알아서 약간 악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과했어요.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무너져갖고 엄한 사람이 피해를 봤단 말이야. 내가 그런 유튜버들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저는 누가 뭐 신고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것 때문에 쿠팡이 알고리즘 자체를 바꿨대요. 그거야 어쨌든 시행착오고 그쵸. 틈을 이용하는 게 비즈니스가 맞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완을 했으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 과장님도 이것도 보실 거예요. 보실 건가요? 당연히 보지. 제가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딱 나오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갖고 나나님 나왔어요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보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1.2억이라는 매출을 낼 수 있었게 하는 비결은 저는 결국에는 소싱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품이 좋아야 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소싱법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소싱법이요? 네.